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가 벌써 6회차 그니까요. 오소리뷰 6회차 그러니까요. 예, 올해의 마지막을 이제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달의 그 오소리뷰도 이제 6회차를 넘어섰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이번 6회차에 다룰 오페라는 뭐죠? 로시니의 세빌리아 이발사입니다. 음, 지난 편에 방영됐었던 피가로의 결혼 같은 소설의 그 프리퀄 오마시, 이야기. 네, 예, 프리퀄 이야기라고 예. 보시면 되죠. 보마르쉐의 3부작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1부작 얘기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차르트는 이제 1700년도 후반에 이제 작곡된 게 이제 2부면은 이거는 오히려 후대에 작곡된 거면서 극적으로는 이제 그 전 얘기니까 이제 프리퀄이라고 아까 그쵸. 말씀드렸는데 예. 오페라 부파 형식으로 1816년에 로마에서 초연되었습니다. 로시니가 이 작품을 발표하기 전에 이미 어떤 이발사라는 그 조반니 파이지엘로의 이발사가 어느 정도 명성을 얻고 있었는데요. 이거랑 이제 혼선을 피하고자 이름을 원래는 세빌리아 이발사로 안 하고 알마비바 또는 뭐 쓸데없는 뭐 걱정, 조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공연을 했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이지엘로의 팬들은 여기 와가지고 막 야유하고 막 고양이랑 쥐를 풀어서 막 공연장을 엉망으로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방해 공작을 펼쳐가지고 처음에 초연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되면서 공연이 이제 점점 큰 인기를 얻고 30대 부자가 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아이러니하게 그 회방을 놨던 파이지엘로의 세빌리아 이발사는 그냥 에피소드로만 기억되고 로시니의 세빌리아 이발사가 세계에서 가장 인기 많은 오페라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이 음, 세빌리아 이발사가 13일 만에 작곡이 되었다고 해요. 음, 그리고 또 요거 이 세빌리아 이발사를 올릴 때쯤에 당시에 굉장히 그 음악가로서 사랑받던 베토벤이 음, 음악회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빌리아 이발사가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음, 외려 거기에 극장에 다 몰리는 바람에 음, 베토벤 음악회에는 사람이 되게 없어가지고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음, 역시 거장답게 이렇게 통큰 마음으로, 네, 음, 베토벤이 음, 이제 당연히 인정을 음, 해주고 그래가지고 루시니가 굉장히 고마워했다는 네, 그런. 기고두고 해자되는 이태리 오페라로 기억될 거라고 그렇게 네, 호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로시니 오페라는 작품 본편보다 서곡이 유명한 게 또 특징인데요. 이 서곡도 순위권을 다툴 만큼 굉장히 유명한데 사실 미처 작곡을 못했었는데 예전에 자기가 작곡했던 그 영국 여왕 엘리자베타의 서곡을 이렇게 차용, 네, 채용 자기 거를 아무튼 가져와서 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옛날 거보다 이번 세빌리아 이발사랑 더 잘 어울린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네요. 요즘 음,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요 시절에는 약간 좀 그런 자기가 작곡했던 거를 살짝 이렇게 네, 네, 떼어다가 네, 여기다 쓰고 뭐 이렇게 네, 이런 조립을 네. 많이 했다고 심지어 막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지 그 오마주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옛날 그 자기가 존경하고 막 좋아하는 아, 네네네.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네네네, 그냥 맞아. 갖고 와서 쓰는 그 좋은 부분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등장 인물은 뭐 그 2편인 그 피가로의 결혼이랑 거의 중복되는 인물들이 많은데요. 그 알마비와 백작 그리고 백작 부인 옛날 이름이 이제 로지나였죠. 네. 그리고 피가로 이렇게 등장하고 뭐 바르톨로 바질리오는 뭐 여기서도 나오고 마르첼리나도 베르타라는 이름으로 또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로지나가 바르톨로 박사의 집에 거주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후견인이 이 당시에 로지나의 후견인이 바르톨로 박사이기 때문에 음. 이 집에서 이제 거주하게 되는데 사실 바르톨로 박사는 마음에 딴 마음을 품고 있었죠. 그쵸. 키잡 키워서 죄송합니다. 그런 말이 있나요? 키워서 잡아. 아, 네네네.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만, 네,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약간 검은 속셈? 네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알마비와 백작이 처음에 변장한 채로 바르톨로 박사의 집에 찾아가서 세레나데를 또 부릅니다. 에꼬리덴테라는 세레나데를 부르는데요. 첫 번째 아리아죠. 바르톨로 박사는 이제
자기가 후견인이지만 이제 흑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로지나를 이제 외간 남자들한테 이제 오픈하기 싫어서 집안에 계속 이제 감금을 합니다. 그리고 또 등장하는 이제 아리아가 피가로의 유명한 라르고 알 빡투미죠. 여기저기 예, 만물 박사기 예, 때문에 자기, 여기저기 바쁘다 네네네. 뭐 이런 노래를 네. 하죠. 모든 그런 주변의 이런 가십거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바르톨로의 박사의 핵심에 대해서 알고 그거에 대해서 파악하고 뭉큼한 후견이냐는 사실. 이 백작은 처음에 로지나를 향해서 뭐 세레나드를 부르면서 자기를 이제 가난한 학생인 린도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어요? 왜 자신의 신분을 속인 거예요? 그냥 나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나요? 혹시 그거 아니에요? 자기 혹시 이제 내 지위나 나의 재산을 보고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왕이나 왕세자들이 무슨 또 비밀리에 이렇게 암행 네, 뭐 그렇게 나가서 하듯이 평범한 사람이 있냐 네네네네. 이렇게 하듯이 예.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나를 좀 난 돈 없고 되게 가난한 네네네.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진실한 사랑을 네. 찾기 위한 그래서 테스트에 합격하면 역시 너는 돈이 아니라 나를 봤구나 이러면서 그렇죠. 뭐. 나를 봐주기. 근데 그래도 별로예요. 되게 별로예요. 네네네. 결국 되게 약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되게 약은 것 같은데. 뭐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나를 봐주기 위함이라고는 하나 그냥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어쨌건 속인 거잖아요. 그렇죠.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나 사실 되게 부자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이 사람 되게 기분 나쁠 것 같거든요. 감히 나를 테스트질이야. 네,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솔직히 할 것 같아요. 빠잉. 저는 막 빌딩이 한 100개면 뭐 용서할 수 있어. 입장을 바꿔서 여자가 그랬는데 네네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막 엄청난 부자야. 빌딩이 한 많으면 네네네. 용서해요. 그러면 용서가 안 해야세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거짓말들이 거짓말을 낳는 거니까 네. 이것만 거짓말했을까라면서 좀 이렇게 되게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로지나는 이제 갇혀 지내다가 자기한테 이제 세레나데를 불러주는 이런 린도로라는 학생이 이제 등장하니까 되게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가로가 계략을 이제 생각해내서 술에 취한 병사로 이제 변장을 해가지고 쳐들어가가지고 로지나한테 이제 접근하게끔 계책을 짜주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계책을 짜주니까 피가로가 백작한테 di quel 보다 metallo portentoso idea onnipossente un vulcano la mia mente già 또 comincia 또 유명한 또 아리아가 나오는데요. diventarsi 이 자신의 마음을 매료시킨 그 린도로의 그 소리를 떠올리고 린도로를 만나기 위해서 공간을 부리면서 문화보다 과연 그뿐이었을까요? 로지나도 끼가 많아. 알고 보면 어쩔 수 없는 이게 또 이렇게 멋있고 잘생긴 소년이 나를 위해 항상 세레나데를 불러주면서 관심이 갈 수 있는데 로지나 아리아 얘기를 잠깐 하자면 또 이게 굉장히 콜로라투라적인 곡이긴 한데 이게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콜로라투라는 어차피 창법 중에 하나라서 이게 소프라노 아리아가 아니라 사실은 메조소프라노 아리아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조소프라노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되게 이렇게 막 중저음에 풍부한 저음을 내는 그런 소프라노로만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메조소프라노도 종류가 되게 다양해서 이렇게 밝고 가볍고 이렇게 옥구슬 굴러가는 콜로라투라가 가능한 그런 소프라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곡을 부르면 되게 잘 어울려요. 네. 여기서도 이제 그 음악 선생인 그 바르실리오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박사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알마비바 백작이 세비야 안에 있고 로시나를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거 빨리 나 결혼해 버려야겠네. 이게 후견인 이제 노를 그만하고
로시나랑 네네네. 결혼해야겠네 이러니까 그 전에 이제 충상을 고략을 해서 알마비와 백작의 평판을 깎아내죠. 카탈루니아 빨리 너한테 편지를 줘라. 린도르한테 이걸 전해주겠다. 예, 이게 이제 돈꾸의 이오손이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이제 로시나를 의심하는 이제 바르톨로 박사는 그녀가 뭐 피가로한테 못 전해주는 것 같으니까 편지를 썼는지 입증하려고 하지만 또 로시나는 또 재치 있게 요리조리 빠져나가죠. 똑순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알면서도 이제 화가 나니까 증거는 못 잡고 화가 나니까 자기를 이제 갖고 놀지 말라고 경고하는 아이가 아운토토 델라 미아소르테. 알마비마는 이제 술 취한 병사로 변장을 해서 이제 그 등장을 하는데 이 당시에 뭐 군인들이 이제 거주를 하면 일반 거기 있는 이제 영주민들은 그 군인들을 이렇게 뭐랄까 재워주고 네. 이렇게 머무르게 숙박해줄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여기서 이 집에 좀 들어가서 좀 술 취했으니까 좀 하룻밤 자야겠다고 그러니까 병사들이 집에 묵는 그 의무에 대해서 나는 면제를 받았다고 오지 말라고 막 그러니까 시민 경찰단이 막 이 술 취한 병사를 체포하러 알마비와 백작을 체포하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백작은 이제 나 사실 이거 백작이다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막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제 막 마을이 이제 소란스러워지죠. 이러면서 이제 1막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다음 날 이제 날이 밝으니까 이제 2막으로 이제 접어드는데 그 술 취한 병사가 알마비바 백작이라는 생각까지 못했지만 연관이 있는 스파이라고 이제 의심을 하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병사로서 이제 또 위장 잠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돈 알폰소라는 그 바실리오의 학생이자 대리 새끼 선생 음악 교사로 이제 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체 에 조이아 시아 온보이라는 아리아를 부르면서 이제 바실리오가 바빠서 집에 있는데 대신에 이제 음악 교습을 해주려고 일일 기타 선생님을 봤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의심할 것 같으니까 아예 이제 역전략을 짜는 거죠. 바르톨로 박사한테 내가 알마비마 백작이랑 같은 숙소에 묵고 있는데 로지나가 쓴 편지를 발견했고 또 다른 여인이 또 그한테 편지를 주고 하여튼 바람둥이다. 로지나를 장난감 취급하는 나쁜 놈이다.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사실을 내가 로지나한테 알려주겠다 하니까 얘는 내 편이구나. 알마비마를 이렇게 대항하는 안티의 그런 내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이제 집으로 들이죠. 네, 진짜 학생이라고 이제 믿게 돼서 로시나한테 음악 교습할 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콘트로 운꼬르라는 또 아이를 이때 피가로가 바르톨로 박사한테 이발하려고 이제 도착을 하고 발코니 창문을 이제 열 수 있는 열쇠를 이제 낚아챕니다. 이제 이발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바질리오가 다시 등장을 해버린 거예요. 아파서 이제 쉬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백작이랑 로지나랑 피가로랑 막 이제 가가지고 너 아픈 거 아니? 너 아픈 게 확실하다 막 이러면서 열도 막 재보고 막 그 우스꽝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부오나세라 미오 시녀레라 아리아를 부르면서 이제 우리나라 오페라에서는 이제 재작년인가 성홍열 대신에 코로나 걸려서 막 대구에서 막 그렇게 공연했다고 하더라고요. 재미있게. 그래서 이런 음모를 이제 꾸미고 이제 밤에 도망칠 거를 이제 하는데 계획을 짜는데 이제 또 바르톨로가 또 이제 그냥 속지 않고 또 이제 알게 되죠. 바르톨로가 바질리오한테 이제 공중인을 데려오라고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지나한테 네가 린도르한테 보냈던 이 편지, 응? 내가 이거 봤다. 알고 보니까 돈 알폰소한테 다 얘기 들었는데, 그놈이 널 갖고 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걸 속아 버렸어요. 또 그래서 나 사실 그 남자랑 도망가려고 했는데 이걸 또 이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로지나는 이제 바르톨로랑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피가로가 이제 백작과 함께 이제 벽을 기어 올라서 창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니까 이 나쁜 놈 이러면서 알마비마한테 이제 또 막 분노를 퍼붓는 거죠.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이제 오해를 이제 또 풀어주고 또 이제 바실리오가 이제 공중인으로서 이제 도착을 하는데 그 바르톨로한테
자기 결혼 공증인 쓰라고 막 협박받던 거를 이제 떠올리니까 또 열받아가지고 반대로 이제 로지나와 알마비마 결혼식의 증인이 될 것을 이제 동의를 해버립니다. 이 바르톨로 박사가 이제 결국에는 좀 늦었고 알마비마 백작은 이미 그 결혼식이 끝났고 더 저항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바르톨로 박사가 이제 자기가 졌다. 제스라니 이후 레시스테레라는 그리고 해피한 상황이 되죠. 다 지난번부터 느낀 거지만 약간 좀 뭔가 억지스러운 느낌. 네네. 억지스럽고 굉장히 다 막장 스토리입니다. 네. 1부, 2부, 3부 다 막장 스토리입니다. 1부는 이래서 막장이고요. 2부는 아시다시피 막 그거 바람 핀 거 막 뭐 용서해 주면서 그냥 얼렁뚱땅 하면서 막장이었고 3부는 얘기가 더 충격적인데 그 백작 부인이 로지나가 케루비노랑 바람을 펴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고 알마비가도 했는데. 그 알마비가 또 딴 데 가서 딸을 애 낳았는데 나오고, 예. 그걸 이제 사생한테 데리고 와요. 네네. 그래서 이제 둘이 또 살아. 그래서 얘네를 결혼시키는 게 또 삼막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막장 예나 원투 지금이나 막장은 늘 존재했었다는 거. 네. 한때는 참 순수한 사랑이었는데 참 왜 그렇게 되는지 참.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네. 자신의 그 신분까지 속여가면서 네. 로지나를 어떻게든지 자기한테 이렇게 마음이 오게 하려고 애를 썼던 그 모습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렇죠. 안 좋은 모습으로 네. 변화를 한 거죠. 네. 이게 좋게 변화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텐데 뭐 모르겠습니다. 뭐 상황이 주는 거나 아니면 그 백작 같은 경우에는 워낙 부유하다 보니까 그 부유함이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약간 좀 그런 상황에 처하게끔 한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네. 현실적으로 또 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쵸, 요즘도 그쵸. 네. 네, 이렇게 좀 여유가 좀 많으신 분들은 좀 그런 식으로 좀 다른 그쵸. 다른 재미를. 다른 또 도파민을 찾아 오늘 나의 도파민은 어디에? 이렇게 사는 게 하루하루 막 급하고 막 그쵸. 그 허덕이고 막 그런 게 아니니까 여유가 그쵸. 생기고. 네, 여유가 네. 있기 때문에 가능한 새로운 것들이라고. 자극을 찾고. 네. 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나약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늘 관심 있는 주인공은 늘그 알마비파 백작이랑 백작 부인인 로지나, 또 피가로 뭐 이 정도 선이죠. 가장 주역 배우 3명. 네. 요 3명의 MBTI도 저희가 오늘 좀 다뤄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좀 댓글 좀 달아주셨으면 했는데. 부끄러움들이 많으신가 봅니다. 다들 부끄러움들이 많으신 네, 걸로 네, 생각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저희는 열심히 열심히 네. 대화를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로지나는 이때는 확실히 E였던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잘생긴 남자한테 끌리고 뭐 이렇게 감각적이고 이렇게 달콤한 거에 이제 잘 끌리니까 N보다는 S 쪽에 오감에 충실한 그런 스타일인 것 같고, 감정적이기도 하고 그때그때 또 이렇게 유도리 있게 막 성격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FP적인 성격, ESFP 이렇게 저는 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또 MBTI를 좀 파고들다 보니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분 MBTI는 하나의 그냥 지표일 뿐이지 솔직히 이게 뭐 무슨 검증받은 뭔가 이 사람들이 이 MBTI를 만들어낸 이분들이 무슨 심리학에 정통한 사람들도 아니고 이분들이 만들어낸 어떤 지표다 보니까 이게 막 뭐 맹신하거나 과신하거나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저 저희가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요.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제가 알기로는 이게 IN 타입보다는 IS 타입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활발한 성격을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S는 약간 좀 이분이 감각적인 그런 이 백작 부인은 약간 감각적인 부분이 되게 많이 발달했었던 사람으로 제가 보여지는데 이게 과연 E가
E인지 I인지 저도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S가 들어간다면 ES가 되던 IS가 되던 이 사람은 좀 비슷했지 않았을까. 근데 또 이 로지나는 또 백작부인이 되기 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약간 그 백작부인이 나중에 되고 나서는 본인이 주는 이 지위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내향적인 됐을 수도 있고 네, 하고 네. 싶은 말 다 못하고 이게 지위가 확 올라가 버렸으니까. 근데 요때는 그냥 평민?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그런 거를 표현하고 뭐 이런 데 있어서는 또 굉장히 거리낌이 없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여도 크게 문제는 안 됐겠다. 네. 어차피 굉장히 또 여러 가지로 사랑받고 또 되게 발랄하고 또 예쁜 또 뭐 어디가나 항상 주인공들은 예쁘고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뭐 어딜 가나 무슨 뭐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주인공은 항상 멋지고 맞아. 잘생기고 뭐 예쁜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네, 그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 하여튼 로지나의 경우에는 저도 I일까 E일까를 고민을 했는데 어쨌건 요 상황에 있어서는 조금 더 활달하지 않았을까. 네. 또 좀 더 시점이 더 앞이다 보니까 좀 더 어렸을 거고 그러니까 좀 더 열린 마음이 있었을 수 있으니까 네, 저도 E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ESF까지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그렇게 계획적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뭐 이렇게 좀 뭐 계획적이거나 그런 성향은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런 사람 이쪽 저쪽 말에 막 휘둘리기도 하고 네,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네, ESFP가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알마비바 백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마비바 백작은 끼리끼리 논다고 저는 비슷한 것 같기도 아 그래요? 똑같이 ESFP가 비슷한 사람들이 같이 네네. 아 막판에 1, 2, 3 보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막판에. 그쵸. 근데 알마비바 백작으로서는 또 상황이 본인의 이런 것들을 좀 그런 상황이나 이런 거를 또 좀 약간 그래도 조금은 좀 계획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이럴 게 많은 사람이고 막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는 약간 그런 사고에 있어서는 약간 좀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티가 드러나지 않았나. 역시 TJ 쪽으로. 되게 계획적인 건 계획적이라기보다는요. 저는 이 S까지는 비슷한 성향을 보였지만 이 사고냐 감정이냐에 있어서서는 조금 접근 방식부터가 아까 조금 달랐잖아요. 로지나에게. 뭐 나는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맞아요. 외려 뭐 약간 신분 속이고 가진 것 없고 뭐 이런 걸로 봐서는 좀 그런 거 뭐 그리고 피가로랑 뭐 이런저런 계획을 같이 짜서 같이 이렇게 작전을 짜서 로지나의 마음을 돌렸으니까. 그래서 저는 F보다는 T에 좀 더 가깝다고 보고 그다음에 계획적인지 TJ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인데 알마비바 백작이 솔직히 그런 타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좀 휘둘리기도 되게 많이 휘둘리는 것 같고 예를 들어 피가로가 이번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가로의 이런 계획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었으면 솔직히 알마비바에도 성공할 수 없었다. 로지나랑 결혼에 성공할 수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ESTP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또 피가로는 또 어떤 성격인 것 같으세요? 피가로는 확실히 외향적이긴 하고 다 이쪽 저쪽 가시 그쵸. 또 오지랖도 넓고 못하는 게 없고 만물 박사라고 스스로를 처음에 딱 소개하잖아요. 막 여기서 나를 찾고 저기서도 나를 찾고 난 너무나 바빠 막 이러면서 난 정말 못하는 게 없어 막 그래서 또 자기애도 되게 높고 그래서 생각이 들었던 건 사실 이 자기의 끝판왕인 ENTP 네, 자기애가 굉장히 높은 타입인 ENTP나 ENTJ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근데 또 피가로의 성격은 또 그렇게 보기에는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유동적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TJ 성격을 갖기에는 조금 좀 이렇게 유도리 있게 그때 이렇게 잘 네, 바꾸는 되게 거 봐서는 융통성이 굉장히 있는 피적인 게 사람이라. 좀 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가로는 NTB 아닐까. 네, 저도 ENTP. NTP. 예. 그런 면에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분석했던 인물들의 성격이랑 비교해 보면 또 약간 달라진 부분이 다르게 이제 보는 부분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은 어떠신지 MBTI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요즘 다 아시잖아요. 막 툭하면 그냥 얘기마다 P라서 나는 P라서 뭐 나는 T라서 뭐 너는 F가 아니라서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달고 사는데 그 정도로 요즘은 잘하는데. F인지 네. T인지가 되게 중요한 네네네. 요즘 세대는 그런 네네네. 것 같은데 네. 그 주변에서 보면 뭐 맨날 네. 뭐 너 T야 뭐 이렇게 많이 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근데 참 T로서 네. 많이 슬픕니다. T들 그렇게 다 못됐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희 일상이랑 이제 되게 많이 맞닿아 있기도 하고 이제 소재거리도 그쵸. 되는 그런 MBTI 유형 성격 유형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오페라를 보시면서도 이제 등장 인물들의 이런 성격을 심층 분석을 해보면 또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같이 해요. 네, 의견을 좀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구독은 안 해주셔도 좋으니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월요일 저녁 8시마다 좀 같이 이렇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곧 라이브 방송을 이제 네, 계획 중에 있죠. 계획 중인데 곧 공지에 올릴 텐데 그때 이제 또 이거 보시는 분들 또 그 날짜를 또 기억해 주시고 알림 설정 가면은 잘 기억해 주셨다가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도 저희랑 즐겁게 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네. 연말을 첫 방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라이브 방송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처음보다 많은 또 활발한 여러분들의 관심과 그 참여를 이제 바라면서 송년회 저희랑 함께 하시죠. 예.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안녕.